안 돼. 백구야! 그러지 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손녀의 등굣길이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백구가 갑자기 짐승처럼 돌변해 손녀의 가방을 물고 늘어졌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비명소리가 골목을 쩌렁 울릴 만큼요. 5년을 자식처럼 품어온 녀석이었습니다. 밥 한 끼 굶을까, 비 한 방울만 맞아도 감기 들까 애지중지 키웠던 녀석이 그런 백구가 내 손녀에게 이빨을 들이밀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녀가 엉덩방아를 찍고 가방에 매달린 채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질 때쯤 제 눈앞에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 8시 20분. 우리 집에서 가장 분주하면서도 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낡은 괴종시계가 아침을 알리면 저는 지민이 머리를 빗겨주며 학교 보낼 채비를 합니다. 할머니, 나 오늘 머리 예쁘게 묶어줘. 콩쿠르 나가는 것처럼. 오냐, 우리 공주님. 할미가 솜씨 좀 부려볼까? 거울 앞에 앉은 지민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제잘거립니다. 그 곁에는 우리 백구가 턱을 괴고 엎드려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지요. 지민이가 웃으면 백구도 덩달아 헥헥거리고 지민이가 찡그리면 백구도 귀를 축 늘어뜨립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딸애가 남겨준 내 보물 지민이. 그리고 지민이가 오던 날 비에 젖은 박스 안에서 떨고 있던 걸 데려온 백구. 이 둘은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노란 안전덮개가 씌워진 가방을 맨 지민이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도 서둘러 신발을 깨어 신었지요. 학교가 걸어서 10분 거리지만 저는 늘 지민이를 데려다 줍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이죠. 물론 제 곁엔 든든한 보디가드 백구도 함께입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인지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지요. 지민이가 앞장서서 걷고 저와 백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박여산의 손녀는 갈수록 예뻐지네. 백구도 털의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아주 듬직해. 칭찬 한마디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지민이도 신이 났는지 폴짝폴짝 뛰어가더군요. 백구도 제 기분을 아는지 컹 하고 짖으며 장단을 맞추더군요. 녀석의 하얀 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우리 지민이 대학 갈 때까지만 내가 딱 버텨주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불과 몇 분 뒤에 산산조각 날 줄은요. 학교 정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쿨존 표지판이 보이고 바닥은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었죠.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와글와글 들려왔습니다. 지민아, 차 조심하고. 횡단보도에선 손 들고 건너야 해. 알았어, 할머니. 백구야, 너도 차 조심해. 지민이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백구야, 안 가고 뭐해? 저는 무심코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평소라면 가자는 말 한마디에 냉큼 따라오던 녀석이 그날따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네 발로 땅을 꽉 디디고 서서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돌려 녀석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걱정스런 마음에 녀석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녀석의 코가 쉴 새 없이 벌름거리고 있었고 귀는 뒤로 바짝 젖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불길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죠. 무엇보다 녀석의 눈빛이 평소의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동공이 확장되어 시커멓게 변한 눈으로 녀석은 지민이가 걸어가고 있는 앞쪽 보도블록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르르르. 녀석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낮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백구야, 그만해. 사람들 놀라잖아. 이리 와. 제가 타일러 보았지만 녀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잇몸을 드러내며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엄마야 하며 피하고 학부모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저게 좀 봐. 무섭게 왜 저래? 할머니, 걔 좀 잘 잡아요. 애들 다니는 길인데 위험하게. 사람들의 핀잔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백구의 목줄을 짧게 감아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서둘러 백구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앞서 가던 지민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구야, 왜 안 와? 빨리 와. 지민이가 손을 흔들며 백구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단순히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목줄을 끊고 뛰쳐나갈 듯이 앞발을 들고 날뛰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목줄을 놓칠 뻔했습니다. 백구는 저를 뿌리치려는 듯 격렬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백구, 조용히 해. 너 오늘 왜 이래? 제가 소리쳤지만 녀석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침까지 흘리며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백구가 제 소나기에서 목줄을 끊을 듯이 튕겨나갔습니다. 제 손바닥 살점이 쓸려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비명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백구는 순식간에 지민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지민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등굣길을 갈랐습니다. 백구는 지민이의 책가방 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발로 바닥을 지지하며 사정없이 뒤로 제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중형견인 진돗개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지민이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앙, 할머니, 무서워. 백구야 왜 그래?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거친 보도블록 바닥에 아이의 연한 살이 쓸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견처럼 녀석은 넘어진 아이의 가방 끈을 물고 질질 뒤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의 몸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긁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친 개가 그거 안 나.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새끼가, 내 금쪽 같은 손녀가 개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식처럼 믿었던 놈에게.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만 남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백구의 등짝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나, 놓으라고.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퍽, 퍽.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로 걷어차고 목줄을 비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귀를 닫은 것처럼 오로지 아이를 뒤로 끌어당기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오히려 방해하지 말라는 듯이 저를 향해 크르릉,
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 지민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이라도 저놈을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 저거 어떡해. 사람 살려요. 걔가 애를 물어요.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녀석의 주둥이를 억지로 벌리려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턱주가리가 으스러져라 가방 끈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흐흑, 나 아파. 살려줘. 지민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녀석과 엉겨붙어 씨름하던 제 눈에 백구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아이를 끌고 가고 있었지만 녀석의 큰 눈에선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녀석의 눈빛은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애원이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피해요. 녀석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녀석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의문이 스치는 순간 백구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힘에 지민이가 제 발밑까지 질질 끌려왔습니다. 저와 지민이 그리고 백구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엉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초 뒤였습니다. 우르르릉 마이너스 쾅,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아니,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오는 진동이 어찌나 강한지 주저앉아 있던 제 엉덩이가 덜썩거릴 정도였습니다. 야! 엄마야! 사람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뿌연 먼지가 폭탄 터진 것처럼 피어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민이를 품에 꼭 껴안고 엎드렸습니다. 쿠구구궁, 쿵.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습니다. 땅속 괴물이 입을 벌려 세상을 삼키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진동이 멈추고 먼지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민이가 서 있던 곳, 백구가 그토록 죽기 살기로 미친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아이를 끌어내려 했던 바로 그 자리, 횡단보도 앞 멀쩡하던 보도블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칼로 도려낸 듯 시커먼 구멍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구멍 속으로 곤두박질 쳐 있었고 신호등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백구가 지민이를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제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지민이도 덜덜 떨며 제 옷자락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시커먼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만 미친 듯이 쿵쾅거릴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찢던 굉음이 사라진 자리엔 지독한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소리를 몽땅 앗아간 것처럼 제 귀에는 B- 하는 이명 소리만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눈앞에 피어오른 뿌연 흙먼지 사이로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릿한 하수구 냄새, 젖은 흙내, 그리고 아스팔트가 갈라지며 뿜어내는 타는 듯한 냄새. 그 역겨운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고 나서야 저는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품에 안긴 지민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서 하얗게 된 아이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지민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다행이다. 살아있다. 내 새끼가 살아있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을 하며 고개를 든 저는 다시 한번 눈앞의 광경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불과 1분 전, 아니 30초 전까지만 해도 지민이가 걷고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던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엔 시커먼 입을 벌린 지옥의 구덩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구멍의 지름은 좋기 5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의 아스팔트는 쥐가 파먹은 것처럼 들쭉날쭉 깨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 저 아래 어둠 속으로 처박혀 있었고 깨진 신호등 파편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싸 터진 수도관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흙과 섞여 폭포수처럼 구덩이 안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공포스럽던지 오금이 저려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아니었다면, 백구가 그토록 모질게, 그토록 악착같이 지민이를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 물소리가 들리는 차가운 어둠 속에 우리 지민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 입에서 탄식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옆에 흙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는 그 녀석을 보았습니다. 백구, 나의 백구.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혀를 길게 빼물고 헥헥거리며 온몸을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하얗던 털은 시커먼 흙먼지로 뒤덮여 회색이 되었고 입가에는 아까 가방끈을 물어뜯느라 생긴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녀석의 눈은 여전히 그 구멍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듯 녀석은 그 무서운 구덩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구덩이가 다시 입을 벌려 내 주인을 삼킬까봐 마지막 힘을 다해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처럼 말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을 누가 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방금 전까지 나는 이 녀석을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미친 개라고 몽둥이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지민이를 물고 늘어지는 녀석의 등짝을 내 주먹으로 얼마나 세게 내리쳤던가요? 녀석의 귀를 잡아당기고 목줄을 비틀며 숨통을 조였던 내 손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말 못하는 짐승은 그 매질을 다 견뎌냈습니다. 내가 때리면 때릴수록, 내가 욕하면 욕할수록 녀석은 더 필사적으로 지민이의 가방끈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놓으면 죽으니까.
자기가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인을 살리려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구야.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인.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5년을 자식처럼 키웠다면서 나는 녀석의 마음을 티끌만큼도 읽지 못했습니다. 사람인 나도 맡지 못한 죽음의 냄새를 녀석은 먼저 맡고 우리를 살리려 발버둥 쳤는데 나는 그런 녀석을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기어서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까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백구야. 할미가 잘못했어. 할미가 죽일년이야. 백구의 목을 끌어안자 녀석의 거친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녀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 그리고 사력을 다한 힘겨움이 녀석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눈물방울이 백구의 콧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백구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한 눈망울. 방금 전까지 핏발이 서서 번뜩이던 야수 같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제가 알던 그 순디순한 백구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아주 미약하게 탁, 탁 바닥에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까슬까슬한 혀를 내밀어 제 눈물을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울지 마세요, 할머니. 이제 살았잖아요. 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으엉. 저는 체면도 있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내가 나보다 낫다. 내가 사람보다 낫다.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이 조용하던 주변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에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세상에 저거 봤어? 땅이 갑자기 꺼졌어. 저 할머니랑 애 하마터면 저기 빠질 뻔했잖아. 사람들이 경악하며 구덩이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게가 살린 거야. 등교시키던 젊은 엄마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봤어. 저게가 갑자기 애 가방을 물고 뒤로 끌어당겼어. 할머니가 말리는데도 끝까지 안 놔주고 질질 끌고 갔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땅이 꺼진 거야. 뭐? 정말이야? 어머. 그럼 저게가 알고 그런 거야?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백구에게 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친 게 사람 무는 똥개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눈빛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이로움, 놀라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와, 소름 돋아. 짐승이 사람보다 낫네. 지진징조를 동물이 먼저 안다더니 진짜인가 봐. 영물이다, 영물이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칭송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칭찬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속했습니다. 아까는 다들 미친 개라며 욕했으면서 신고하라고 당장 내다버리라고 소리쳤으면서 이제 와서 영물이라니 사람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던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제 허리춤을 꼭 붙잡고 백구의 엉덩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지민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백구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지민이의 손길이 닿자 안심이 되는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백구의 상태를 제대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백구, 어디 다친 데 없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등이나 배에는 큰 상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깨갱, 녀석의 오른쪽 앞다리를 만지려 하자 백구가 화들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여기 아파? 자세히 보니 녀석의 오른쪽 앞발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발목 부분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녀석은 그 발을 바닥에 딛지 못하고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녀석을 떼어놓으려고 목줄을 비틀고 걷어찰 때 다친 걸까? 아니면 지민이를 끌어당기려고 네 발로 버티다가 뼈가 부러진 걸까? 어느 쪽이든 제 탓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다리가 부러졌나 봐.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녀석은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지민이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보다 주인을 잃는 슬픔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백구야,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할미가 병원 데려가 줄게. 제일 좋은 병원 데려가 줄게. 저는 녀석의 부러진 다리를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손만 떨었습니다. 지민이도 백구의 부은 발을 보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백구 아파? 피나? 아니야, 지민아. 백구가 우릴 구해주다 다쳤어. 백구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엥 마이너스. 구급차와 소방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 빨간 경광등이 번쩍이며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싱크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통제선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집안이 더 붕괴될 수 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구조대원 2명이 저희 쪽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학생, 괜찮으십니까? 추락하신 분은 없나요? 젊은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괜찮아요. 떨어지진 않았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구조대원이 저와 지민이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걱정되는 건 백구였습니다. 저기, 우리 개가 다쳤어요. 못 걸어요. 제가 백구를 가리키자 구조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반려견이군요. 일단 사람은 먼저 구급차로 이동하시고 개는 안 돼요. 우리 백구 두고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라면 공무원 양반들에게 깍듯이 대했을 저였지만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이 녀석을 두고 가라니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버려두고 나만 살겠다고 구급차를 타라니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가 우릴 살렸어요.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우리 손녀랑 저 벌써 저 구멍 속에 파묻혔다고요. 사람보다 귀한 목숨이에요. 제 섯을 펄은 고함에 구조대원이 움찔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 개가 영물이에요. 개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잖아요. 같이 좀 태워줘요. 여론이 우리 편을 들어주자 구조대원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들것으로 옮겨드릴게요.
같이 타세요. 구조대원들이 간이 들 것을 가져와 백구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녀석은 낯선 사람들의 손길에 잠깐 으르릉거렸지만 제가 괜찮아, 백구야. 병원 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자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축 늘어진 백구의 몸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덜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지민이도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 안의 하얀 조명 아래서 보니 백구의 꼴이 더욱 처참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녀석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탈진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혈압 재셔야 해요. 좀 누우세요. 구급차 안은 요란했습니다. 젊은 구조대원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마스크를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멀쩡하다니까. 할머니, 지금 쇼크 상태일 수도 있어요. 병원 가서 검사부터. 이복의 젊은 양반,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구조대원의 손을 뿌리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섯을 펄언 기세에 구조대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이 침대 위에 축 늘어져 있는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털끝 하나 안 다쳤어. 보라고, 우리 손녀도 멀쩡하잖아. 근데 저 녀석 좀 봐. 다리가 저 모양인데 사람이 먼저라니 그게 말이나 돼? 백구의 오른쪽 앞다리는 여전히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목을 대놓긴 했지만 하얀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고통스러운지 얕은 숨을 몰아쉬며 끙끙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 지정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구조대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규정 타령을 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규정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이 녀석인데 우리를 살리려다 저렇게 된 녀석을 두고 멀쩡한 우리가 대학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으란 말입니까? 이게가 우리 살렸어. 알잖아. 자네도 봤잖아. 땅 꺼지기 직전에 애 끌어낸 거. 제가 악을 쓰며 울먹이자 옆에 있던 운전석의 대원이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대원, 할머니 말씀이 맞아. 아까 현장에서도 봤잖아. 저게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났어. 그건 알지만 그래도 위에서 알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사람 병원 가면 저게는 어떻게?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운전석 대원의 말에 김대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걔를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녀석을 길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었고요. 제발 부탁이네. 이 근처에 큰 동물병원 있어. 거기로 좀 데려다 줘. 내 평생 소원이네. 제발. 저는 구조대원의 옷자락을 잡고 빌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지민이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아저씨, 백구 아파요. 병원 데려다 주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는 아이를 보자 김대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환자 상태 양호하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함. 보호자 강령 요청으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경유해서 이송하겠음. 이상.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급차가 방향을 틀어 속도를 높였습니다. 에엥 마이너스 사이렌 소리가
다시금 도심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백구의 생명줄을 붙잡고 달리는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급차에서 제복 입은 대원들이 개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을 겁니다. 수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교통사고인가요? 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입니다. 우측 전지골절 의심, 호흡 불안정. 구조대원이 상태를 보고하자 수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바로 처치실로 옮겨. 엑스레이 준비하고 수액 따라. 백구가 이동식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축 늘어진 녀석이 멀어지는 걸 보자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저를 부축했고 구조대원들도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제 몸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털썩 앉아 멍하니 처치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 혈압이 너무 낮아. 하는 급박한 외침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할머니, 백구 괜찮겠지? 옆에 앉은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교복을 입은 채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 저는 지민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백구가 어떤 녀석인데. 호랑이도 때려잡을 녀석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구조대원이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호흡 불안정. 녀석이 숨을 헐떡이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한쪽 벽에 걸린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심각한 목소리와 함께 현장 화면이 나왔습니다. 헬기에서 찍은 영상 속 싱크홀은 제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위에서 보니 구멍의 깊이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와, 저거 봐. 진짜 깊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TV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가 싱크홀 발생 직전 위험을 감지하고 주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아까 현장에서 인터뷰했던 젊은 엄마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개가 막 미친 듯이 짖으면서 애 가방을 물고 뒤로 질질 끌었거든요. 할머니가 말리는데도 안 놔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쾅 하고 땅이 꺼졌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애랑 할머니 다 죽었을 거예요. TV 속 인터뷰를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리는데도라는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뉴스에서 저의 어리석음이 생중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녀석을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끌어당기는 녀석의 손을 뿌리치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 뉴스에 나오는 저 강아지. 혹시 방금 들어간 그 진돗개 아니에요? 카운터에 있던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와 지민이에게 쏠렸습니다. 맞네, 맞아. 아까 구급대원들이랑 같이 들어온 그 백구. 할머니, 진짜 복 받으셨네. 짐승이 사람 목숨을 살렸어. 사람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칭찬과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처치실 안에 있을 백구 생각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 마취 주사를 맞으면서 우리를 찾고 있진 않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 종이박스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더럽다며 피해가던 그 박스를 열어보니 빗물에 젖은 하얀 손뭉치 같은 게 떨고 있었지요. 그게 백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이고 쯧쯧. 어미 잃고 혼자 남았구나. 나랑 갈래? 제가 내민 손을 녀석은 조심스런 혀로 하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애를 보내고 텅 비어버린 제 가슴 속 구멍을 그 작은 혀의 온기가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백구는 제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면 장바구니 냄새를 맡으며 따라오고 제가 밭일이라도 하면 옆에 엎드려 낮잠을 잤지요. 지민이가 태어나고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녀석은 질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새끼 돌보듯 지민이 곁을 지켰습니다. 지민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뒤뚱거리다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우려던 것도 백구였습니다. 지민이가 울면 꼬리로 눈물을 닦아주던 녀석. 지민이가 먹다 남긴 과자를 몰래 주워 먹다 저한테 혼나면 억울한 표정으로 꼬리를 내리던 녀석. 그 모든 순간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를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지민이의 힘없는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등굣길에 나선 이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저기 자판기에서 우유라도 좀 뽑아올까? 아니야, 안 먹을래. 백구 나오면 같이 먹을래. 지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품을 파고들었습니다. 8살짜리 어린 것이 벌써 의리를 압니다. 백구가 아픈데 혼자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기특하고 또 짠해서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백구 나오면 제일 맛있는 고기 사주자. 지민이는 갈비 먹고 백구는 특식으로 닭고기 삶아주자. 그때였습니다. 처치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 선생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백구는요? 수술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님, 일단 엑스레이랑 CT 촬영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쿵.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른쪽 앞다리 뼈가 복합골절되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져서 조각이 났어요. 게다가 뼈 조각 하나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자칫하면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비요? 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이 성공한다 해도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뒷말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절단, 다리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다리를 내어줄 수만 있다면, 내 팔이라도 잘라 붙여줄 수만 있다면,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다리 하나 절어도 좋습니다.
걷지만 못해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집을 팔아서라도 낼 테니까. 저는 선생님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서 작성해 주시면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급히 수술실로 돌아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 춤을 췄습니다. 사망 가능성, 후유 장애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리 백구는 살 수 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수술실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수술 중, 저 붉은 글씨가 꺼질 때까지 제 시간도 멈출 것입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더디게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창밖에는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진료를 마치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병원이 텅 비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지민이는 제 무릎을 베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지민이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천지신명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백구 좀 굽어 살펴주세요. 5년 전 그 비 오는 날 제게 보내주신 그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시려고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수술 중 램프가 꺼졌습니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잠든 지민이를 조심스레 의자에 눕히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수술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의사 선생님이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빛만으로는 결과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바스라질 듯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이 낮게 입을 떼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수술실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벽에 기대 지탱했습니다. 끝났다. 수술이 끝났다. 하지만 끝났다는 말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구는 살았나요? 제 목소리는 바스라질 듯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엔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다행히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몸이 덜덜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거죠? 우리 백구 살았다는 거죠? 네. 골절된 뼈를 금속 핀으로 고정하고 으스러진 뼈 조각들을 최대한 맞춰서 붙였습니다. 신경 손상도 우려했는데 다행히 신경은 무사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이 늙은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복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골절이 복합적이어서 최소 2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다 해도 예전처럼 뛰어다니긴 힘들 수 있어요. 다리를 약간 절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절뚝거리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나게 뛰어다니던 녀석이 이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야 한다니.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다리 하나 절어도 평생 제가 업어서라도 데리고 다닐 테니까요. 선생님, 백구 언제 볼 수 있나요?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마취가 깨려면 1시간 정도 더 걸릴 텐데 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절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스테인리스 철제 케이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수술받은 동물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일 안쪽 케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아직 마취 중이니까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제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케이지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얗던 털은 삭발되어 민둥민둥했고 오른쪽 앞다리엔 두툼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앞발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배는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제가 이름을 부르자 지민이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백구, 백구야. 아까까지 깜빡 잠들어 있던 지민이가 간호사 손에 이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는 케이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백구야, 나야. 지민이야. 할머니도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지민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회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마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지 앞에 털썩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 빌듯이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빨리 깨어나렴. 할미 여기 있다. 걱정 마. 이제 다 끝났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저와 지민이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백구만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두어 번 물이라도 마시라며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녀석이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저희를 봐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끙.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할머니야. 저는 케이지 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녀석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끙, 깅. 백구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습니다. 백구야, 여기 봐. 할미야. 할미 여기 있어. 제 목소리를 듣자 녀석의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깅. 녀석의 꼬리끝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탁. 단 한 번이었지만 분명한 인사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었구나. 녀석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으엉. 저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민이도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백구의 발을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용감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민이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 고마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회복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기자분들이 로비에 오셨는데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자요? 네. 백구 이야기가 뉴스에 나가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할머니랑 백구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뉴스에 나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기자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인터뷰 같은 건 안 할래요. 그냥 우리 백구랑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달할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눈만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너를 몰라봤어. 내가 우릴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할미는 너를 때렸지. 짐승만도 못한 할미를 용서해다오. 백구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한번 하쳤습니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한 번의 하즘이 괜찮아요, 할머니. 다 지나갔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복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로비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보러 왔어요. 싱크홀에서 사람 살린 그게요. 호기심 어린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요. 백구 보러 온 분들이에요. SNS에 소식이 퍼지면서 꽃다발이랑 간식 들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꽃다발을요? 네. 지금 원장님이 응대하고 계신데 너무 많이 몰려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백구가 그렇게까지 유명해진 걸까요? 잠시 후 병원 원장님이 직접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로비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백구 보러 온 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혹시 잠깐이라도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요? 백구는 아직 회복 중인데. 백구는 당연히 안 돼요. 할머니와 따님만이라도요. 다들 백구가 무사한지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지만 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로 나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기실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손에는 꽃다발, 간식, 심지어 강아지 인형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다. 백구 할머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백구 괜찮아요? 정말 대단해요. 백구가 진짜 영웅이에요. 제 강아지도 데리고 왔어요. 백구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쏟아지는 말들에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앞으로 나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백구가 아이 무는 거 보고 너무 놀라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하지만 백구가 아니었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도 사람 안 구하는데 짐승이 사람을 살렸다니. 이게 뉴스거리지. 백구한테 이거 좀 전해주시오. 할아버지는 고급 객검 한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줄지어 선물을 건넸습니다. 깨 사료, 간식,
장난감, 심지어 돈 봉투까지.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백구 치료비라도 보태세요. 아니,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백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세상이 각박하다 했지만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백구가 이렇게 사랑받으니 저도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자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민이는 제 치마를 붙잡고 연신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측의 배려로 저희는 백구가 있는 회복실 옆 작은 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지쳐서 바로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평범한 노인네였습니다. 손녀 등굣길이나 챙기고 집에 돌아와 밭일이나 하던 그런 할머니. 하지만 오늘 하루 저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잃을 뻔했고 믿었던 백구를 의심했으며 그 백구가 우리를 살려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크기는 몸집으로 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의 깊이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백구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복실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의 눈을 피해 살며시 문을 열고 백구가 있는 케이지 앞에 앉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백구야, 들리니? 제가 속삭이자 녀석의 귀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할미가 약속한다.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할미가 내 발이 되어줄게. 내가 다시 걷고 뛸 수 있을 때까지 할미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백구의 꼬리 끝이 다시 한번 탁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신호가 알았어요, 할머니. 나도 포기 안 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녀석의 머리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회복실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23개월,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녀석은 다시는 예전처럼 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문득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복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구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내일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녀석의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백구의 잔잔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시간은 정직하게 흐릅니다. 그 끔찍했던 날, 우리를 삼키려 했던 시커먼 구멍 위로도 어느새 하얀 눈이 덮이고 다시 초록 싹이 텄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흉터는 추억이 됩니다. 백구야, 밥 먹자. 지민이의 맑은 목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저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 쪽을 바라봅니다. 타닥, 타닥, 탁. 백구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 그 경쾌한 타다닥 소리는 아닙니다. 박자가 조금 엉키고 한쪽 발소리가 조금 무겁게 들리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오구, 우리 백구 왔어? 배고팠지? 백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오른쪽 앞다리엔 아직 얇은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어깨가 살짝 기우뚱거리지만 녀석의 표정은 더없이 밝습니다. 5개월.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처음 집에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병원에서 2주를 꼬박 누워만 있다가 돌아온 백구는 제 발로 현관 턱 하나 넘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아직 뼈가 완전히 붙지 않아 깁스를 한 채였고 근육이 다 빠져 앙상해진 다리는 보는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었지요. 백구야 왔어? 우리 집이야. 기억나지? 제가 조심스레 녀석을 안아 방석 위에 눕혔을 때 백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제 밥그릇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마치 나 돌아왔어. 내 자리 그대로 내라고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는 백구 왔다 하며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고 저도 녀석을 위해 푹 고아둔 닭백숙을 내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재활치료. 그건 녀석에게도 저에게도 피 말리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뒤부터 시작된 짐볼 운동은 지옥 같았습니다. 근력을 키워야 한다며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커다란 땅콩 모양 짐볼 위에 백구의 앞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할머니, 백구 다리가 너무 떨려. 그만하면 안 돼? 지민이가 울먹이며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라고 왜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짐볼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바들바들 떨리는 백구의 앙상한 다리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백구는 힘들어서 혀를 길게 빼물고 헉헉거리면서도 제 눈을 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잘하고 있죠? 나 안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돼. 지민아,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지금 안 하면 백구 평생 못 걸어. 똥오줌 받아내면서 누워서 살게 할 거야? 저는 짐짓 모질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걸 들키기 싫어서였습니다.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할 때면 백구는 끙 하고 신음하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아파서 깨물고 싶을 텐데도 녀석은 차마 주인을 물지 못하고 그저 제 손등을 핥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 축축하고 따뜻한 혀의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천 번 미안하다고 외쳤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하자. 그래야 다시 걷지. 그래야 지민이랑 학교 가지. 할미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매일 밤 백구의 다리를 주무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시 땅을 박차고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보라치는 겨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거실을 돌고 마당을 돌고 나중에는 대문 앞 골목까지 나갔습니다. 처음엔 세 발로 깽깽이 걸음을 하던 녀석이 어느 날 비틀거리면서도 네 발로 땅을 딛고 섰을 때,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현관턱을 훌쩍 넘어들어왔을 때, 그날 저와 지민이는 백구를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섰어. 네 발로 섰어. 점프도 했어. 지민이의 환호성에 온 집안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백구도 스스로가 대견한지 컹 하고 우렁차게 짖었습니다. 그래, 해냈구나. 장하다, 내 새끼. 정말 장하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앙상했던 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백구와 함께 등굣길에 나서는 날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지민이만 데리고 다녔지만 오늘은 백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침부터 현관 앞에서 제 목줄을 물어오더니 제 무릎 위에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도 갈래요. 나 이제 다 나았어요. 하는 눈빛으로 꼬리를 흔들면서요. 그래, 가자.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우리 용감한 보디가드 출동해 볼까? 제가 목줄을 채워주자 백구는 신이 나서 제자리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지민이가 앞장서고 저와 백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백구 나왔네. 이제 다 나았어? 아이고, 장해라. 영웅이 돌아왔네. 세탁소 아저씨도 슈퍼 아주머니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와, 그 강아지다 하며 몰려들었습니다. 백구는 그 많은 손길들을 의젓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마치 저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녀석의 걸음걸이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훈장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느새 그곳이 보였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5개월 전 우리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렸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은 말끔하게 복구되어 새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도로는 매끈하고 차들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새카만 아스팔트 아래 우리가 흘린 눈물과 공포, 그리고 기적 같은 사랑이 묻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건 구조대도 장비도 아닌 바로 이 작은 생명의 본능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백구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복구된 도로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녀석의 몸이 아주 잠깐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 끔찍했던 진동과 굉음을 녀석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괜찮아, 백구야. 이제 괜찮아. 할미가 있잖아. 제가 줄을 살짝 당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맑은 갈색 눈동자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가 보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한번 탁 치더니 다시 씩씩하게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백구야, 빨리 와. 나 지각하겠어. 먼저 건너간 지민이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가자, 백구야. 누나 기다린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뚜벅, 뚜벅. 제 발소리와 백구의 발소리가 나란히 울렸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조금 절뚝거리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폭보다도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지민이가 백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백구야, 학교 다녀올게. 집에서 기다려. 알았지? 이따가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백구는 지민이의 볼을 핥아주며 배웅했습니다. 지민이가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백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5개월 전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이요. 마치 내 임무는 이거야. 이 아이를 지키는 것. 이라고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제가 말하자 백구가 저를 보며 헤헤 웃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민 그 표정이 영락없이 웃는 얼굴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녀석의 하얀 털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살아줘서 고맙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남은 세월 우리 아프지 말고 이렇게만 살자. 내가 내 다리가 되어주고 내가 내 다리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자꾸나.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 하나가 백구의 코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녀석이 하고 재채기를 하며 고개를 털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조차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땅은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언제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한 치 앞도 모르는 싱크홀 같은 거니까요.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구멍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저보다 먼저 몸을 던질 이 든든한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구덩이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나눈 가족이니까요. 백구와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백구의 그림자와 구부정한 제 그림자가 만나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